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트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미국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헤그세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 미사일 사거리 증대, 또 사이버 역량 등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트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 북한 위협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중국 억제를 위한 파트너 및 동맹과의 안보 공조 필요성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work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o deter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from the Communist Chinese. The Department of Defense under Donald Trump will achieve peace through strength. 헤그세트 지명자는 특히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또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이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은 북한 위협 대응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으며 탄두와 운반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의 진전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며 북한의 우주 역량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방장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증강과 억제력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긴급함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그세트 지명자는 미국과 동맹 간의 신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상호 이익을 공동 방어함으로써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준되면 자신은 국방부의 건강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면서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부담 분담은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14일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인지했으며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오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야당이 해외 분쟁 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즉 외세를 이용한 국가 위협 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추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추진 자체는 특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정보 유입 등 미국 정부가 장려해온 활동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 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 등 외환 행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위헌 행위와 동일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very clearly separate the martial law actions which were unconstitutional from legitimat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which political parties can have differences over. But we'll have to see what the impeachment investigation unearths about whether President Yoon specifically undertook som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s a way to create a crisis with North Korea. Until such evidence is unearthed, which may or may not occur, looking at the policies themselves, they are, quite legitimat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 분석관도 한국 야당의 외환죄 수사 주장은 북한이 한국에 제기해온 위협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 mean, the accusations that these are treason is ludicrous, nothing short of ludicrous. This is,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aking seriou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not treason. This is just political maneuvering on the opposition party's part. So overall, the accusations in this special prosecutor's probe, or what have you, whatever it's called, seem to be very politically motivated, bear little resemblance to reality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had to counter.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첸 유라시아그룹 선임 분석가도 이날 VOA에 야당이 제기한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한국이 북한에 선제적인 위협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를 한 윤 대통령에게 갈등을 유도했다는 비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ould be fair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o blame Yoon for trying to provoke a North Korean reaction. I think we can more or less assess why South Korea behaved at any point under Yoon as it did, particularly vis-a-vis North Korea. I think there are direct antecedents that led to it. I think there were justifications at the time for why South Korea was acting or speaking in the way in which it did. 한국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 등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관련 미한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y are really sending the message that they do not think South Korea should be send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e should remember that North Korea is using information as a weapon. It is conducting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South. It is trying to undermin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ROK-US alliance, an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Japan, and the U.S. South Korea needs to send information into the North. The United States needs to send information into the North. 전문가들은 또 한국 야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과 특검 사유로 거듭 제기하는 것은 미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고 향후 한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전해진 러시아 파병 북한 병사들의 참상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조건적인 명령은 독재 정권, 전체주의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 병사들의 모습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정보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지난 9일 러시아 크루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한국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러시아 도착 후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재까지 북한군의 사상자는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명 이상으로 파병군의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많은 군인들이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전체주의적 억압과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Kim Jong-un's capacity to issue orders to send troops to Russia are obeyed without question. His orders to send troops to a foreign war where many of them will likely lose their lives is a product of his totalitarian system of repression and terror. 시프턴 국장은 이어 김정은은 파병을 통한 북러 협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 한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인권 침해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북한군 파병은 독재 정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thing that's probably most disturbing is that the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old what was happening to them. I think it's very tragic. I think it's very unfortunate. People should know and consent before they're sent to fight in foreign countries.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n't able to make those kind of choices for themselves.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이고르 크레스틴 글로벌 정책 담당 이사도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위해 결정한 파병은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이웃국가인 한국 및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같은 전개는 자유세계가 크게 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 일본, 또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북한 연계 지능형 지속공격 APT 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에만 DMM, 비트코인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6억 5,913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은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공고문 발표 등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윤 신임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미얀 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조 장관은 윤 대사 대리에게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 차관은 윤 대사 대리와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한 윤 대사 대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사 대리는 굳건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7일 퇴직하면서 대사 대리로 임명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철회 인증을 게재하고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2021년 7월 쿠바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수감된 정치범 석방이 조건이며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진하기 위해 테러 협력국 지정 해제와 추가 지원 조치를 취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 측은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쿠바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23년 2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과도 정부가 권력을 잡으며 모든 정치범이 석방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속히 가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미국 언론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푸틴에게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매우 신속하게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논평이 필요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크렘린궁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조속히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상회의를 갖는데 푸틴 대통령은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AFP 통신에 파스토리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지속적인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전인 13일에는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조를 제공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마히일 미슈스틴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14일 하노이에 도착해 판민친 베트남 총리의 환영을 받았으며 양측 대표단은 미슈스틴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 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베트남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년 동안 중단 상태였던 원자력 프로그램 재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베트남 국영전력사 EVN사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또 베트남 국방부와 러시아 과학부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러시아의 해양연구용 선박의 베트남 이전에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올해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